3일 전에 클라우드 코드의 모든 레벨을 보여주는 영상을 올렸는데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렸는데 바로 에이전트 팀입니다. 그 이후로 공식 문서를 깊이 파고들고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니 제 프로젝트에서 클라우드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단일 에이전트로 실행하고 계시다면 저와 같은 문제를 느끼셨을 겁니다. 오래 실행할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잊어버리고 버그를 만들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클라우드의 에이전트 팀이 실제로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서브 에이전트나 단일 에이전트 대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더 빠르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일 에이전트의 컨텍스트 윈도우에 정보를 많이 넣을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모델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컨텍스트가 차면 컨텍스트로가 발생합니다. 약 95%에 도달하면 중요한 정보를 압축하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화 섹션에서는 요약본만 사용합니다. 결국 핵심적인 내용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수천 토큰 전에 전달했던 세부 정보를 말이죠.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훨씬 더 큰 프로젝트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고립된 작업이 아니라면요. 결국 잊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코드에서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출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과 제너럴리스트를 고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클라우드가 같은 세션 내에서 자체 컨텍스트 윈도우를 가진 전문화된 인스턴스의 작업을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출력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컨텍스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전문화된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작업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신 두 개의 터미널 창을 열어 의존성이 없는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 1에서는 링크드인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터미널 2에서는 보통 관련이 없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코드의 창시자인 보리스 체르니를 비롯한 커뮤니티 파워 유저들이 자체 서브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는 최대 15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했다고 합니다. 터미널에서 5개를 병렬로 실행하고 동시에 온라인에서 5개에서 10개의 클라우드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에이전트들이 실제로 서로 소통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 에이전트에게만 보고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콘텐츠 리서치 팀이 있다고 하면 리서처가 서브 에이전트 1이고 라이터가 메인 인스턴스, 리뷰어가 서브 에이전트 2입니다. 서브 에이전트인 리서처와 리뷰어는 메인 인스턴스인 라이터에게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리뷰어는 리서치 내용을 검토할 수 없고 리서처는 리뷰어의 결과물을 볼 수 없습니다. 라이터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서브 에이전트 구조에서는 메인 에이전트가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메인 에이전트와 각 전문 서브 에이전트 사이에만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각 서브 에이전트는 자체 컨텍스트를 가지고 결과는 메인 에이전트로 반환됩니다. 우리의 경우 라이터가 메인이고 리뷰어와 리서처가 서브 에이전트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메인 에이전트가 그 모든 작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업과 여러 서브 에이전트가 메인 에이전트로 모이면 그것이 명확한 병목이 됩니다. 리서처가 리뷰어와 직접 소통할 필요가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면 괜찮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처럼 작동해서 위임은 가능했지만 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이 격차를 에이전트 팀이 해결합니다. 공유 작업 목록을 통해서 말이죠. 메인 에이전트가 판단하고 팀메이트, 즉 서브 에이전트들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모든 팀메이트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공유 작업 목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팀메이트들이 서로 직접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 작업 목록에서 작업을 가져오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서브 에이전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메인 에이전트에게 반환하는 대신 각각 독립적인 클라우드 코드 인스턴스로 설정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메인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생성하는 모든 서브 에이전트나 팀메이트의 컨텍스트에 그 모든 것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으니 실제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아직 매우 실험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세팅즈, JSON 파일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클라우드 코드 인스턴스가 열려 있습니다. 설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JSON 파일에서 클라우드 코드 실험적 에이전트 팀 설정을 true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재시작하기 전에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겠습니다. 클로드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버전 2.1.3이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하 버전이면 설정에 플래그를 넣어도 에이전트 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 변경을 일일이 승인하지 않기 위해 Dangerously Skip Permissions 플래그로 실행하겠습니다. 실제로 팀을 생성할 때는 클라우드에게 정확히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리서치 에이전트를 원한다거나요. 라이터 에이전트를 원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범위를 주고 알아서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에이전트 팀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거나 최소한 프롬프트에서 암시해야 합니다. 이제 몇 가지 다른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에이전트 팀을 쓸지, 서브 에이전트를 쓸지, 단일 에이전트를 쓸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즈니스 사용 사례와 콘텐츠 제작 예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에이전트 팀을 쓰지 않을 것 같은 경우들입니다. 더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서 협업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에이전트 팀 사용의 10점 만점에 6점이나 8점짜리 사용 사례입니다. 10점 만점에 2점짜리 사용 사례는 에어테이블 콘텐츠 캘린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에이전트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링크드인 게시물 작성, 하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 또 하나는 심층 리서치, 그리고 스타일 리뷰어가 초안을 검토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컨텍스트 프롬프트를 묶어놓은 것이고 에이전트들 사이에 많은 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링크드인 게시물 작성자가 인스타그램 게시물 작성자와 반드시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층 리서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별도의 단계에서 처리하고 각 라이터에게 서브 에이전트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점 만점에 2점 사용 사례로 분류한 것입니다. 협업이 더 많이 필요한 10점 만점에 6점 사용 사례는 영상 트랜스크립트에서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트랜스크립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팀메이트 1은 마크다운으로 긴 형식의 블로그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핵심 프레임워크를 추출하고 서에 맞게 구조화합니다. 워드프레스나 웹플로우 등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팀메이트 2는 링크드인 캐러셀 전담으로 이미지 생성과 후, 스토리텔링 각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팀메이트 3은 여러분의 오디언스에 맞춤화된 이메일 뉴스레터를 작성합니다. 이 모든 것이 꽤 개별적인 작업이라 서브 에이전트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점이 아닌 6점 사용 사례인 이유는 결과물의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팀메이트 1, 3은 훅의 각도 같은 것에 대해 협업해야 합니다. 정확히 복제하지는 않되 유사성을 공유하기 위해서요. 또한 서로의 파일을 확인하여 모든 결과물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팀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곳, 제가 10점 만점에 8점 사용 사례라고 부르는 것은 확실히 협업이 필요한 더 복잡한 것을 구축할 때입니다. 스트라이프가 통합된 넥스트, JS 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팀메이트 1은 모든 엔드포인트와 웹훅을 포함한 AI 레이어를 구축합니다. 팀메이트 2는 프론트엔드만 담당합니다. 프론트엔드에 특화되어 백엔드 컨텍스트가 전혀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메이트 3은 전체 테스팅 스위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PI 레이어와 프론트엔드를 구축하는 과정 내내 팀메이트 3에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업 목록에 반영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두 번째 사용 사례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팀을 생성하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이제 인스턴스를 재시작하고 설정해서 자전의 팀을 사용하겠다는 플래그를 켜놨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에이전트 팀을 원한다고 지정했습니다. 이제 개별 팀메이트들을 생성할 것입니다. 영상에 실제 트랜스크립트를 넣어보겠습니다. 팀메이트들을 생성하고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긴 형식의 글, 오파트 링크드인 캐러셀 스크립트, 이메일 뉴스레터에 걸쳐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 것입니다. 컨텍스트를 가져온 다음 개별 팀메이트들을 생성할 것입니다. 모든 팀메이트가 병렬로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전환하면서 개별적으로 대화하고 작업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Shift 위 방향키와 Shift 아래 방향키로 특정 팀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팀메이트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직접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전트 팀이 서로 협업하면서도 우리가 제어하고 입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팀웍스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모든 에이전트가 하나의 터미널 창에 나타납니다. 팀웍스를 설치하면 개별 창으로 분리되어 각 에이전트에 공급되는 컨텍스트와 완료되는 작업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콘텐츠 팀메이트가 병렬로 설정되었습니다. 블로그 라이터, 캐러셀 라이터, 뉴스레터 라이터가 있고 각각 개별 작업이 할당됩니다. 완성할 출력 파일이 주어지고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시작합니다. 크로스 코디네이션이 이미 내장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라이터가 캐러셀 라이터에게 훅 각도를 메시지로 보내서 중복을 방지합니다. 뉴스레터 라이터는 다른 두 초안을 확인하여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각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새 에이전트 모두 같은 브랜드 보이스, 금지 단어 목록, 휴머나이저 규칙을 따르고 M-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 에이전트 모두 완료되면 리뷰 단계를 거쳐 모순을 차단합니다. 브랜드 보이스를 확인하고 각 콘텐츠가 같은 내용의 축약본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각도를 취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좋은 점은 같은 창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캐러셀 라이터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라이터의 작업도 볼 수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창에서 보고 개별 에이전트로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브루 인스톨로 설치하면 됩니다. 팀웍스를 설치하면 에이전트들을 서로 다른 터미널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 버스 코드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창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메이트 사이를 전환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주고 싶다면 Shift 위 방향키를 눌러서 팀리더, 블로그 라이터, 캐러셀 라이터, 뉴스레터 라이터 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팀리더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싶다면 엔터를 누르고 팀리더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물론 세션을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핵심은 병렬로 실행되는 팀에 대한 제어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브 에이전트를 실행할 때는 보통 팀 리더하고만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 팀을 실행하면 개별 팀 멤버와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JSON 설정 하나, 프롬프트 하나면 병렬로 작업하며 서로 소통하는 조율된 AI 에이전트 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작업이 실제로 팀에 적합하고 어떤 작업이 서브 에이전트나 단일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팀 접근 방식의 잠재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텍스트 상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성된 팀메이트들은 메인 워크플로우의 대화 기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컨텍스트를 전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도 전파됩니다. 바이패스 퍼미션을 켜고 시작하면 모든 팀메이트에게 전달됩니다. 리뷰어 에이전트가 실제로 편집하지 않게 하려면 클라우드에게 해당 권한을 변경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팀메이트 간 크로스 협업으로 더 많은 토큰을 소비합니다. 더 많은 에이전트는 더 많은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7점이나 8점이고 실제로 에이전트 팀이 필요한 작업에서만 사용하세요. 물론 개별 파일에서 작업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같은 파일에서 크로스 협업이 있으면 서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에이전트 팀 대 서브 에이전트 대 단일 에이전트를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앞으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파일 하나나 컨텍스트 파일 몇 개, 기능 하나, 대화 하나인 단순한 작업의 경우 단일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그 단일 에이전트에게 서브 에이전트를 생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컨텍스트가 단일 에이전트 대화에 비해 너무 커질 때 말이죠.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그 수준의 품질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브 에이전트로 확장하겠습니다. 리서처, 라이터, 리뷰어를 두는 것처럼요? 하지만 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SaaS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처럼 병렬 작업이 진행되고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해야 하는 속도와 조율이 필요하다면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단순하게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더 복잡해지면 서브 에이전트로 확장하고 작업이 진정으로 크로스 협업을 필요로 할 때 에이전트 팀을 사용하세요. 아직 제 원래 클라우드 코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그것을 시청하세요. 위에 링크해두겠습니다. 이런 도구로 프로덕션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 AI를 확인해보세요. AI 자동화 아카데미입니다.